이 패밀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요, 유즈 케이스 그리고 관련된 우선 프로토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마이티 개코 같은 경우에는 즈igbee나 thread와 같은 메쉬 네트워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블루 개코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플렉스 개코 같은 경우에는 더 유연한 라디오 더 유연성을 가진 독자 개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발표 뒷부분에 가면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칩하에서 한 개 이상의 프로토콜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가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메쉬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인데 추가적으로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나 스마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블루 개코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면서 또 독자 개발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프로토콜이나 또는 이러한 복수의 디바이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특성입니다. 사실 무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까지 그렇게 녹록한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드웨어도 생각하셔야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정한 표준이나 그 에코시스템의 여러 규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만 개념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까지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고 그리고 저는 칩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프로세스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잡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어리스 개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는 이유는 와이어리스 쪽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무선 개발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툴과 SDK와 라디오 스택과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지원했는 이 무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IoT 부분에서 지금 세 가지의 대두되어지는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초원거리, 울트라 롱 레인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셀룰러 네트워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기반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거리, 매체와 관련된 밴드위스 쪽에서 보시면 그 와이파이 같이 오디오나 비디오나 뭐 그 사진이나 IP 카메라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센싱, 감지와 제어입니다. 제어와 그리고 컨트롤을 하는 데이터 속도는 낮지만 굉장히 긴 배터리 수명을 필요로 하는 즉 저희 와이어리스 개코가 목표하고 있는 바로 그 세그먼트입니다. 센싱과 컨트롤, 그 제어와 감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IEEE 15.4 표준에 기반을 둔 스레드랄지 뭐 즈igbee와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 또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스마트 이거는 핸드폰 단말 생태계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블루투스 스마트랄지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볼륨 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이 독자 개발 와이어리스 프로토콜 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툴 중에는 애플리케이션 빌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심플리시티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무선 프로덕트를 고객이 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툴입니다. 칩 앞상에는 두 가지가 얹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나 뭐 즈igbee나 thread와 관련되어 있는 무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고객이 실제로 작성을 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코드 작성에 따라서 이 해당 디바이스가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문 잠금 장치인지 조명인지 센서인지가 정의되는 이 두 가지가 칩상에 올라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애플리케이션 빌더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 시켜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와이어리스 스택과 또 애플리케이션 스택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잘 공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간결화됨으로써 라디오 스택이 동일한 소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툴은 에너지 프로파일러입니다. 검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 소모,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사실은 뭐 칩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동작이 되면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적으로 어떤 배터리 라이프랄지 그 배터리 수명이랄지 전력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코드 작성을 해서 이것이 뭐 코드 사이즈랄지 실행 속도랄지 컴파일러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만 이 해당 코드가 실제로 배터리 수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배터리의 수명이 3년이 나오는지 5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툴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입니다. 무선 개발을 아주 용이하게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통해서는 이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이것이 포인트 투 포인트이건 아니면 스타 네트워크이건 메쉬 네트워크이건 무관하게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해당 정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패켓 에러 레이트를 보고 이 해당 신호의 강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버깅 자체가 훨씬 용이합니다. IoT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서요, 이 다중 프로토콜 라디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다중 프로토콜, 멀티 프로토콜이 뭐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뭐 본인의 또 사용하는 사람마다 본인의 정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 장표에서는 실제 고객들의 실사례, 유스케이스들을 몇 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스케이스를 저희의 와이어리스 킥보 플랫폼과 포트폴리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유스케이스들. 결국 이 멀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일 칩 또는 단일 프로덕트가 복수의 다중의 무선 프로토콜을 동시에 동작할 수 있다. 동시 또는 또 다른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동시가 아니어도요. 이 유스케이스 장표를 보시는 법은 가장 윗단에 있는 게 가장 심플한 유스케이스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복잡도가 더 높아지는 케이스들입니다. And I'd like to discuss just a couple of the use cases with you.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The first one is what we call switched here. 첫 번째는 바로 전환형 또는 스위치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선 디바이스에게 네트워크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미셔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 플랫폼이 가능케 해주는 것은 어떤 칩이 최초로 맨 처음 웨이크업 했을 때, 켜졌을 때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컨피규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페어링 대상이 되는 설치기사나 또는 사용자의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죠.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페어링이 된 상태에서 그 정보를 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칩은 예를 들어서 그게 보안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조명 시스템이다. 그럴 경우에는 트레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디바이스에서는 그 정보를 받게 되고 한 번, 그건 원타임입니다. 한 번 아예 그 네트워크로 그 리세팅이 되는, 재설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들이 이러한 기능을 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BLE 커미셔닝이 유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디바이스와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NFC로는 이를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큽니다. 또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용이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코드 작성을 수행을 하긴 해서 이 커미셔닝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보안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작성을 해서 그 보안에 대한 취약성들을 또 저희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Another use case that I'd like to discuss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는 다이내믹 유스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실시간 라디오의 근간을 두고 있고 여러 프로토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용이나 또는 소비자 가정용으로서도 최근
메시 네트워크의 기반을 둔 조명에 대한 그러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물주다, 빌딩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미 구축해놓은 메시 네트워크에 또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So what do they want to do? I mean, one of the main use cases. 그 추가로 원하는 기능들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 내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그 위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호텔이나 병원, 대학, 뭐 회의장, 공항 아니면은 뭐 철도역 이런 데서 내가 그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일반적으로 조명에서 BLE 비컨이나 아이비컨 신호를 쏴주는 겁니다. 그 핸드폰 단말 그 주인한테요. 그러면은 이 해당 사람이 지금 그 건물 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와이어리스 게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드나 지피나 독자 개발 무선 네트워크에 또 추가적으로 스위칭을 해서 그 블루투스 비컨을 쏴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다시 그 이전의 네트워크인 트레드나 지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단일 칩상에서 구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조명에 사용되는 전구 같은 경우에는 칩을 두 개를 내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조명 네트워크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조명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치 서비스까지 해주는 기능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So there are some other use cases here that I'm not going to discuss.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스 케이스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스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결국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멀티 프로토콜이랄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툴이나 여러 SDK 이런 것들을 론칭하고 프로덕트를 론칭해서 시장에 내놓고 저희가 뭐 BLE 스택과 메시 스택을 따로따로 주면서 고객한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링적으로 여러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해서 고객단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쉽게 자동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이어리스 게코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왜 게코냐? 사실 게코가 저희 실리콘랩의 저전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무선 프로덕트 쪽에서 저희의 제품분들은 이러한 저전력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백지부터 저희가 디자이닝을 할 때 저전력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이 배터리의 그 수명이랄지 이런 것 또는 UL30와 관련해서 저전력에 대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전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기술이 바로 게코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배터리, 긴 수명의 배터리를 요구하는 시장에 이미 오랫동안 몸담아 왔고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칩들이 내장이 되는 뭐 계량기 같은 거, 땅에 파묻히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20년 정도의 수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 잠금 장치나 아니면 뭐 창문 센서랄지 이런 것들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수명은 지원을 해주어야지만 이걸 배터리를 계속 자주 교체하지 않겠죠. 그래서 와이어리스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급 수준의 사양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업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표준적인 사양, 마이크로 앰프스, 송신 보드에 있어서의 최저로 요구되는 그런 표준 사양에 부가해서 예를 들어서 퍼리퍼럴 리플렉스 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로우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 DC-DC 컨버터랄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Above all, the wireless geckos are built for scalability. So we're seeing one thing that's different also than the IoT world is that time to market is critical. Reuse of software and hardware designs is a requirement. So our wireless gecko portfolio.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 타임 투 마켓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재사용과 관련된 리ኳ어먼트들도 있고요. 저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덕트 라인처럼 저희가 파트 넘버를 각각 다르게 가져가서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랄지 패키지 옵션이랄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각각 다르게 있는 것처럼 저희가 출력이랄지 보안 퍼리퍼럴이랄지 무선 프로토콜이랄지 이런 것들별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So some of the hardware
hardware 그리고 또 differentiation.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전력 증폭기인 PA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20dBm까지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파워링이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은 또는 어떤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증폭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아주 먼 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거고 콘크리트 벽을 뚫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PA가 전력 증폭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And also, I want to highlight here our hardware security block.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또 하드웨어, 보안과 관련된, 세큐리티와 관련된 최근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은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알고리즘 또는 사이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알고리즘을 저희는 최신 제품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알고리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o what we built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컨트롤러 칩에서 오프로딩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래서 AES 120 암호화랄지 ECC와 같은 굉장히 최첨단의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그 코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프로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건 세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 여기 하드웨어 단에서 실행되게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게 우선 첫 번째는 그 보안을 훨씬 더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저전력 소모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DPA 기법이라고 하는 전력에 대한 전원에 대한 분석, 파워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원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함으로써 알아내게 되는데 이 경우 하드웨어에서 작동하게 한다라고 하면 전력 소모량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코드들이 실행되는지를 그쪽에서 파악해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커들이. 두 번째는 하드웨어 단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PU 프로세서의 오프로딩, MCU에서의 오프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나누기, 곱셈 이러한 연산 과정 자체를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 자체를 IP 단으로 오프로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전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When our customers pick up the wireless gecko, what we give them is we give them a kit. 고객분께서 와이어리스 개코를 사시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사양을 가진 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실 수 있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실 수 있고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So we have integrated debugger functionalities, both USB and Ethernet. 저희가 그 디버거를 내장을 했습니다. USB나 이더넷으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센서들과 관련된 부분, 믹싱과 매칭이 가능한 머더보드와 도토보드 관련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랄지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 중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프로덕션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But best of all, they get to use this platform over. 그리고 이 플랫폼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나 지스비나 메쉬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사용을 한 다음에 또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와이어리스 개코 포폴리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지금 현재 바로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경쟁사들 중에서는 제품을 론칭을 하고 나지만 실제로 바로 어베일러블 하지 않는데요. 이미 이 키트는 양산 중에 있고요. 지금 주요한 고객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용 중에 있고 그래서 고객 또는 독자분들께서 실제로 기사를 읽으시고 나가서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IoT의 가장 기반, 백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전력의 커맨드 앤 컨트롤, 감지와 제어, 무선 네트워크의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칩과 소프트웨어와 스택과 레퍼런스 디자인을 고객분들께 전달해 드림으로써 개념이나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고객사분들께서 최종 제품 단계로 빨리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So thank you for your time.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기사 쓰시는데 무리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